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22회차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의 내용, 이제 형제들을 만나는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은 좀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할 것도 많이 있었고 유익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셉이 바로의 꿈을 꾸어가지고 그 꿈을 잘 해석하여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7년 동안의 풍년기에 곡식의 5분의 1을 저장을 해서 7년의 흉년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흉년기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곡식을 찾아서 이제 애굽으로 오게 되죠. 그 곡간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 되겠죠. 이 요셉이 이제 모든 전권을 가지고 이제 곡식을 팔게 되는데, 그 가운데 누구도 오게 됩니까? 요셉의 형제들도 오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곳 다 기근이 있게 하고, 오직 양식은 이 요셉에게만 있게 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양식을 찾아서 요셉에게 오게 되는 거죠. 양식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2000년 전 같으면 예수님에게만 참된 양식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 외에는 사람들이 양식이 없는 기근의 상태가 되는 거고요. 주 재림 때도 마찬가지로 기근이 있는 가운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그 곡간의 열쇠를 쥐고 있는데, 그 곡식을 찾아서 이제 헤브론에 있었던 요셉의 형제들이 드디어 곡식을 찾아서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부터 애굽까지 가는 길이 상당히 광야길이고 먼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만 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양식을 구하러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찾아서 오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은 요셉이 이제 그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되겠죠. 그 형들이 이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요셉은 그 형제들을 단방에 알아보게 되지만 그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었죠. 너무 높은 자리에 있었고, 또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고, 또한 애굽의 옷을 입고 있었고, 또 애굽의 말을 하기 때문에 알아볼 수 없었죠. 자, 그런데 이 요셉은 이 형제들을 알아보고 이제 이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게 됩니다. 자, 창세기 42장의 내용 읽어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절대로 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여기 이제 갇혀 있으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탐이라고 하니까 그 형제들이 자기의 가족사까지 다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가족 가운데 말째 아우가 오지 않음을 이제 요셉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탐으로 이제 몰아세우게 되고 3일을 이제 갇혀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시므온만 남기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말째 아우를 데리러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 그림은 런던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요셉의 일생이라는 그림의 모음입니다. 총 6장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은 1515년경 피렌체에 있었던 두 화가의 작품들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폰토르모라는 사람의 작품이고, 또 하나는 바치아카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린 작품들은 바로 여기에 있는 피어 프란체스코 보르게리니, 좀 어렵죠? 이 사람의 궁전에 결혼식을 기념해서 이 그림, 요셉의 일생의 그림을 그 침실에다 걸어 놓게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요셉의 그림들이 신혼부부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 그림 중에 어디 있을까요? 예, 여기 있죠.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려가는 장면이 있죠.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잘 이겨내고 정절을 지킨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일생, 요셉을 신혼부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때의 작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셉의 일생 중에 여기 보면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려가는 장면, 이 옆에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는 요셉의 이야기가 이 그림에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디 요셉이 형제들을 이제 맞이하는 장면이 있겠고, 그리고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이 그림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는 이제 그 아버지였던 야곱이 드디어 이집트 애굽으로 오게 되는 장면이 있게 되고요. 이 밑에는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용서를 구하는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이 장면, 요셉이 그 형제들을 받아들이는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큰, 네, 가로가 142cm, 1m 42 정도 되는 아주 대작이 되겠죠. 자, 요셉의 형제들을 맞이하는 이 요셉이 되겠고요. 작가는 바치아카가 되겠습니다. 1515년 경의 그림이고요. 나무에다가 오일로 발라서 방에다 걸어놓은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크게 세 장면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세 장면은 바로 왼쪽에 있는 장면, 즉 요셉의 형제들이 열심히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가는 장면이 되겠고요. 가운데는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지금 맞이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장면은 이제 곡식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가게 되는 장면인데, 그 가운데 이제 누명을 쓰게 되는 장면, 이제 요셉의 은잔을 이 자루 속에 숨겨놓는 요 장면, 요 세 장면으로 이 장면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니까는요, 뒤에 배경은 그때 당시에 어떤 그 플로렌스 지방, 피렌체 지방의 어떤 그 풍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파란 망토로 들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사람, 파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유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에다 뭘 싣고 있는데요. 여기 그릇 같은 데다가 지금 뭔가를 잔뜩 싣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가장 왼쪽에 앉아 있는 아주 가장 어린 동생이 있는데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야곱의 마지막 아들, 바로 베냐민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은 뭐가 뭔지 지금 모르고 있는, 뭐 아무것도 이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이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반드시 이 막내 동생을 데려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입장에선 이 막내 아들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이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얼마나 이게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하지만 결국에 유다가 설득에 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많은 이제 어떤 예물을 가지고 이집트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자, 뭘 가지고 왔는지 한번 볼게요.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서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 즉 요셉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비자와 파단행, 유향 이런 것들은 아주 비싼, 그때 당시에 아주 비쌌던, 금보다도 더 비쌌던 것들이었죠. 유향, 향품, 몰약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는 파단행이 뭐냐면요. 파단행이 뭐 같으세요? 파단행. 근데 우리나라 언어로 이제 바꿔서 이제 하다 보니까 파단행은 뭐냐면요.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 그래서 피스타치오, 유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애국으로 보내고 곡식을 사오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장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동생을, 마지막 막내 동생을 데리고 모든 이제 향품과 유향과 파다냥, 피스타치오와 이런 것들을 잔뜩 가지고 와서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베냐민은 요셉의 바로 밑에 동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쳐다보지도 못하고 얼굴을 살짝 돌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자,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향품과 어떤 예물을 가지고 이제 곡식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접도 잘 받고 잘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곡식을 가지고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 이 나귀에 타고 있는 자가 바로 마지막 동생인 베냐민이죠. 이 사람은 바로 유다가 되겠습니다. 유다가 막대기를 들고 뒤를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보이네요. 조금 더 가까이 볼게요. 네, 이 베냐민은 이 나귀에 앉아 있는데 여기에 이 자루에다가 이제 뭔가를 숨겨놓은 게 있죠. 네, 요셉이 이제 자기 사람들을 시켜서 이 자루에다가 곡식을 가득 넣어주고 거기에다가 자기 은잔까지 여기에다 숨겨놓게 합니다. 의도적으로 숨겨놓게 하는 거죠. 자, 이 은잔. 자, 왜 그랬는지 창세기 44장의 내용 읽어볼게요.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야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베냐민이죠. 자루 아구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게 됩니다. 자 보니까 이제 베냐민이 알고 있는 이 자루에다 뭘 넣었어요? 돈도 넣게 되고 이제 은잔도 넣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볼록 튀어나온 게 있네요. 보니까 아마 그거인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의 명령대로 그거를 은잔을 자루에 넣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미칠 때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렇게 이제 시키는 거죠. 이것이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다 이렇게 하라고 시키게 되는 거죠. 자, 왼쪽에 있는 게 은으로 도금된 디비네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점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점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점을 칠 때 쓰는 이게 바로 대접이 이제 유물로 이집트에서 이제 발견된 거죠. 여기다 이제 물을 넣고 물을 흘려서 물을 넣고 그 위에다가 이제 기름 한 방울 같은 걸 떨어뜨리고 이 기름이 어디로 가는지 이게 향방을 살펴서 그리고 이제 이 밑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곳을 통해서 이제 그걸 읽어내는 것이 바로 그때 행했던 점술이었죠. 그래서 요셉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그 마시는 거 보니까 잔의 모양이 됐을 거고요. 늘 점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점칠 때 그 잔으로 이제 점을 쳤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또 점치는 도구 좀 볼게요.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 즉 메소포타미아 지방 그리고 시리아라든지 가나안 지방 그리고 애굽 지방에서 가장 많이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짐승의 간이 있죠. 특히 양이라든지 이런 간을 이용해서 점을 치는 게 상당히 유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인공 간인데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간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의 모양을 지금 이제 현대에 와서 분석을 해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간의 모양이라든지 그다음에 피가 몰려 있는 곳의 모양이 어떻게 된다든지 기름이 어떻게 끼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전쟁을 준비한다든지 고위 관료를 임명한다든지 뭐 여러 국가의 중요한 행사들을 이런 간을 통해서 간점이라고 하죠. 간을 통한 점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됐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행했던 사람을 바루라고 하는데 이 제사장이죠. 이 바루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시대를 거쳐서 많이 기록을 해놓고 예언이 어떻게 행해졌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집대성을 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후대에 있는 바루들이 이걸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신탁이죠, 신탁. 그래서 이 간을 통해서 점을 보게 됐었고 또 별을 통해서 점을 보게 됐었고 요셉이 잘했던 게 또 뭐였습니까? 꿈을 해석하는. 이래서 여러 가지 신탁이라든지 점을 치는 도구들이 상당히 많이 유행했었던 거죠.
그래서 별자리의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혹은 이제 화살을 통해서 화살을 쏴서 화살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오늘날에도 그런 점들은 유행을 하겠죠. 뭐 커피의 모양이 어떻게 된다든지 뭐 크레마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간다든지 요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게 그때 당시에는 간을 통해서 점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걸 이제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28장에 보게 되면요. 신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사울이 왕이었잖아요. 이 사울이 이 사람입니다. 변장을 해가지고 신접한 여인에게 와서 사무엘을 불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가운데 이제 어두운 가운데서 이 하얀색 옷을 입고 나타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즉 초혼이라고 하죠. 혼을 불러내는 거죠. 오늘날 같으면 엑소시스트 같은 거죠. 죽었던 사람의 혼을 이제 불러내게 되는 이런 의식들이 성경에는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은 베냐민에게 이제 뒤집어 씌우게 되는 거죠. 그 뒤집어 씌우는 이유는 거기에서 은잔이 나온 사람을 종으로 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은 터번을 쓴 사람이 바로 요셉이거든요. 누구를 잡아갑니까? 동생인 이제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라고 하니까 너희들은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얘만 남겨라 하니까 형들이 이제 죽을 맛이거든요. 왜냐면 아버지가 절대 이 동생은 어찌해서든지 잃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고 아버지가 이거 아니면 얘 아니면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자, 요셉이 이제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는 관리가 되겠죠. 이 동생이 바로 요셉의 친동생입니다. 그리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니까 이제 팔았던 사람들, 요셉을 팔았던 사람들은 이제 모습이 어떻습니까? 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 되겠죠. 이거를 잘 표현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 읽어볼게요. 창세기 45장의 내용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게 되죠. 그때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게 되죠. 엄청나게 크게 오르나오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셉이 정말 멋있는 장면이 그 다음 장면에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형제들을 다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게 되는 거죠. 승질 같아서는 다 어떻게 하고 싶지만 요셉은 깨달은 거죠. 그리고 아브람과 약속은 뭐였냐면 내 백성, 내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들어간 지 4대 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있었고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요셉을 통해서 미리 다 준비시킨다는 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이 형제들을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형들을 다 용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고향에 있는 아버지가 남게 되는 거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아버지와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 요셉과의 만남 그리고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 이렇게 해서 마지막 창세기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눌러주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